네, 안녕하십니까. 안재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을 하고 라포를 형성하느냐 하는 건데, 물론 옛날의 기법은 고객을 대할 때 날씨가 좋군요, 네, 잘생기셨군요, 음성이 좋으시군요 라고 접근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고객이 계속 마음을 닫고 있고 머리가 호두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고액을 뽑아낼 건지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이 교육들을 부분적으로는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게 바로 백지 설계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각 보험사에서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들이 백지 설계를 했다, 백지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요즘 신세대들도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A부터 Z까지 한 번은 원론을 15분간 고객한테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이 파일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지난달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보장 분석을 하는 분에게 60만 원을 받아왔고, 또한 어떤 FC님께서는 50만 원도 받아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민번호를 받아서 보통 고객의 자료를 메리츠하제나 또 하나손보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하나손보는 다음 달부터 자료가 안 보이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리츠하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보험 다 보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전산이 돼 안 되네를 떠나서 이 자료 6장을 가지고 가면은요, 주민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메리츠하제 전산을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백지설계라고 하는데, 고객과 감성적인 터치와 이성적인 터치와 나의 지적인 터치까지 완벽하게 이룹니다. 제목은 재무설계의 이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백지설계의 A부터의 Z까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고객을 다루듯이 그대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필요시는 발표하는 것처럼, 필요시는 고객과 RP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의 DB를 받았습니다. 먼저 TA를 해야 되겠죠? 네, 땡땡땡 고객님, 우리 섭외팀에서 12월 2일 오후 2시에 유전자 검사와 보장 분석을 전제로 하는 이 신청을 하신 거 맞으시죠? 네, 고객님의 내용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10대암 5대 질환 치매, 저는 지금 TA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0대암 5대 질환 치매 내용을 타액을 통해서 해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무료로 해드리는 전제하에 보장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반드시 계약은 15일 이후에 늦어진다는 단점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장 분석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자, TA를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TA에 두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고객은 세 가지 자세로 나옵니다. 당황해하면서 안 가르쳐주는 그 경우가 있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고, 그때 뵙고 말씀하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졌을 때 주민번호를 안 불러주면 섭외팀을 탓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 부인의 마음도 모르는데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가끔씩 FC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여자 고객이 좋아요, 나는 남자 고객이 좋아요, 가리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표가 이 표입니다. 왜? 나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는 나는 감성적 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고객을 좋아하는 FC님들은 오늘 이 자료를 꼭 가지고 가시면 지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저는 앞에 고객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남성 고객이든 여성 고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질문 하나만 정확하게 익히십시오. 시작할게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원에 왔는데 날씨가 오늘 의외로 추운데 이렇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는 질문을 우선 딱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구로 모든 고액 연봉자들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뜨끔 놀라는 표정을 100% 짓습니다.
1%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멘트 하나를 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본사에서 많은, 그리고 억대 최근에 유전자 검사와 DB 보장 분석을 하는 분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객을 유인해서 정확하게 나한테 니즈를 끌어낼 것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씨 얘기 좀 하고요. 고객님,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객님에게 바로 이 유명한 부자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구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지수는요, 나이 곱하기 연간 총소득의 분자의 순자산 곱하기 10을 곱한 다음에 100을 그대로 계산만 넣으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은 저한테 지금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하면서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객님은 건강검진 받듯이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남에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하고는 부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본다는 건 오늘 유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부자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촌빨 날리게 주민번호 갖고 오셨어요, 신분증 갖고 오셨어요, 안 먹혀요. 서울도 안 먹힙니다. 부산도 안 먹힙니다. 여자 고객이 편하다고요? 어떤 여자가 신분증을 안 내놓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먹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먹힙니다. 왜? 보험은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이 고액이 나옵니다. 저는 백지덜개를 권해 드리는 이유는 50만 원 이상의 한 집에 우리 전문 용어를 사용할까요? 한 집 처리를 하든 아니면 고액의 보험을 거저가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자지수의 공식입니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백지설계의 모든 기본입니다. 오늘 저는 백지설계 A부터 Z를 15분 정도 고객을 대하듯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100% 이하는요, 다 부자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이건 몇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표는 서울대학교 조성진 교수와 함께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표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활용을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식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는데요? 답부터 알고 갑시다. 100% 이하는요, 다 문제 있어요. 정확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양호하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합니다. 200% 이상으로 나오면 현재 내 조카들 왔을 때, 내 친척들 봤을 때, 내 동료들 봤을 때 너그러움과 자상함을 보이면서 야, 우리 밥 한 끼 하자, 우리 술 한잔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바로 중상층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200% 이상은 중상층입니다. 100에서 200은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이 100 아래로 걸리면은요, 지금 노후 준비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50 이하로 내려가면 보험계약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젊었을 때 배웠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차대조표는 현 시점에서의 그 사람이 부자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의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저는 이 고객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47세군요. 연봉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연봉을 찾아내야 되는데 연봉을 바로 물어보면 절대 말을 안 해요.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이분을 점점 꼬실레이션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분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 멘트 하나 뭐죠?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100%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공략합니다. 가다 보면 소개 고객도 확실하게 만나도 대화의 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분은요, 지금 집이 5억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죠? 우리는 어바우트라는 것을 백지설계라고 합니다. 내가 A4 한 장으로 샥 밀고 가면 되는데 이 종이 6장만 갖고 가면 그대로 답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집이 고정자산이 5억입니다. 유종자산이
둘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대요. 그런데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서울에서는 학자금이 보통 학원비가 애들 200만 원 들어요. 1인당 100만 원씩 들어요. 부산, 강주, 대구는요 60만 원, 70만 원이 들어요. 이런 전제하에 아직도 집값을 못 갚아서 부채가 3억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줘야죠. 제가 만난 모든 고객들이 다 부채가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까? 대차대조표 하나로 끝났어요. 우리는 어바웃으로 추정을 해냅니다. 특히 남자들이 내 보험료는 몰라요. 그러든 말든 이 표로 유인하면요 거의 다 끄집어 드리고요. 집에 가서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 해보고 계시면 더욱더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고정자산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은행의 대출이 얼마 묶여 있습니까? 그 외에 사금융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70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금융 쓰면 100% 이하로 떨어지고요. 나이가 많으면 높게 안 나와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핵심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고객을 만났을 때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멘트 하나 외우시고, 두 번째, 이 표의 핵심은 나이가 많으면 모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숫자가 떨어져요. 분모가 커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저축을 하라는 표입니다. 말 됩니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저축 얼마 해져 있나요? 홍길동님. 근데 이 부채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말 안 할 사람은 없어요. 다 적어냅니다. 자기가 적어보면 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개인에게는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나이 47세였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어바웃으로 적어내라고 하면 자기가 계산 더 잘해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맞벌이를 한답니다. 당신은 얼마인가요? 부인은 얼마인가요? 400, 300이랍니다. 우리 보너스나 PS 뺍시다. 어바웃으로 합시다. 이걸 우린 백지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지설계를 지금도 2억대 연봉자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400을 벌고 있고 부인이 300을 벌고 있대요.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의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걸 12로 곱하니 7을 12로 곱하니 연봉 9천인 집안입니다. 어바웃이에요. 어차피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자기 건강도 대강 아픈 것은 알잖아요. 47세에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실 보험이 안 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값이 안 나와요. 여기에다가 순자산 2억 5천에다가 곱하기 10을 곱해서 100을 곱하니 이 사람은 부자인 것 같죠? 90 나옵니다. 90은 어떤 상태인데요? 노력 유함, 비용 절감 프로젝트 유함.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로 오실레이션 2단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적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표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지수와 대차대조표를. 오늘 우리는 동적인 계산인 손익계산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 한 번으로 끝납니다. 수박을 살 때 한 번 까보면 맛있게 생겼고 안 맛있게 생긴 것은 아시잖아요. 이 표는 실제로 지난달에도 300만 원을 하신 분이 그대로 배워서 사용한 표입니다. 뭐를 갖고? 유전자 검사 DB를 갖고 남자 여자 DB 구별하지 않고 보험료 모른다는 고객이었습니다. 뭘 이용하는데요? 이 유명한 백지설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는 다 배우셨습니다. ING나 기타 등등 외국사에 가면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장짜리로 나옵니다. 이 2장을 줄여서 우리는 컴퓨터 가져가지 않고 A4 한 장으로 주민번호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에게 5개로 끝내버립니다. 애울까요? 생저, 보, 대, 자. 생활비는요, 이 사람은 4인 가족입니다. 무조건 40%가 나가져야지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저축연금은 여기만 표시를 할게요. 더해서 65%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더해서 65%가 돼야 됩니다. 3인 가족이네요. 35%입니다. 4인 가족입니다. 25%입니다. 5인 가족입니다.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25%입니다. 다음은 숙제 없습니다. 10 외우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 10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봉이든 월급이든 10%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 표를 파일로 그대로 받으시면 고액 연봉자가 됩니다. 대출 우리나라에서 80% 인원이 다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객도 걱정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고 부자 되셔야 되겠죠. 왜 15%라고 적었는데요? 실제로 10%가 넘어요, 현실이. 우리나라 자본법에 의하면. 원래는 10이어야 돼요. 그런데 15%까지는 요즘 친구들 말대로 쏙쏙 이해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에게 정보도 주지 않고 계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고객이 나를 신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백지설계를 부분적으로 들었던 걸 오늘 A부터 Z까지, 지금 X까지 왔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 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대차대조표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만의 표를 이용하십시오. 생저대보자, 외우기도 쉽네요. 이 5자를 외워서 50만원짜리 계약을 한다는데 고객이 좋아합니다. 65%를 맞추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10. 실제 60만원짜리 고객을 했었던 이 고객의 사례를, 우리 FC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저축, 은행이든 보험이든 연금은 들어져 있어야 돼요. 보장성 보험 10%가 유지돼 있어야 돼요. 대출 상환비, 원금과 이자,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가 다 대출 갖고 있다니까요. 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고 죽을 일입니까? 네, 양질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 자기개발비. 생활비가 애매하기 때문에 자기개발비를 집어넣습니다. 자기개발비는 뭔데요? 부인 모르게 내가 써야 되는 골프 연습비, 남편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자아개발을 위해서 영어학원 다니는 거. 신랑한테 얘기하기 힘드네요. 남편도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엄마한테 줘야 되는 비밀의 돈, 이걸 자기개발비로 다 포함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거, 급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일들 외우셔야 됩니다. 생저대보자. 이래서 실제 고객을 만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표 한 장으로 우리는 보통 5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부자 지수를 확인하셨습니다. 100이기 때문에, 150이기 때문에 노력을 요합니다. 4인 가족이네요.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이 700만원이에요. 700만원이에요. 오타 있습니다. 700만원인 경우에 제가 올려서 직접 산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백지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고리따분한데요. 주민번호 모르고 DB 타다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내 고객이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 촌발 날리는 변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영어만 되면 외국인도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를 올려서 직접 산식을 적으면서 50만원의 계약을 이끌어낼게요. 올릴게요. 네, 그래서요, 저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DB를 통하든 소개 고객을 통하든, 아까 그 화면은 켜져야 됩니다. 네, 그대로 적을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그 화면만 그대로 여기에 비춰주면 됩니다. 마지막 화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이 2장만 가지고 가면 고액이 나와요. 아니요, 계약이 안 나와도 나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걸 봐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문제 줍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이 답변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 고객은 4인 가족에 700만원 부부 월 소득입니다. 4인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쉽네요. 40% 나가면 됩니다. 딱 포인트는 빨간색 하나 나갑니다.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65%가 돼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경제학과 조성진 교수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저하고는 뭐 제휴관계니까 이 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10.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15%까지 가더라. 이 사람은 70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얼마가 나가야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준액입니다. 7, 4, 28, 280만 원이 생활비로 나가면 정상입니다. 왜 그분에게 생활비를 얼마 쓰나요? 어쩌나요? 말을 하십니까? 가만히 볼 비비라고 하십시오. 유전자 그대로 실효 채취하라고 하십시오. 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 실력을 보여야 고객도 자기 걸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DB가 잘못됐다고요? DB가 남자라고요? DB가 보험료를 안 알려줬다고요? 저절로 풀어지게 나옵니다. 그냥 고객은 말하라고 하지 마셔요. 자,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저는 오늘 백지설계를 이용하는 기법, 주민번호를 몰랐을 때, 고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 부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DB 효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건 실제로 60만 원을 받은 FC님의 사례를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강의했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도 같이 계산합시다. 700만 원이면 4인 가족이지만 저축과 투자가 25%를 곱하면 7이 14에 16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보장성 보험은 70만 원 정도가 내줘야 됩니다. 홍길동님은. 고객님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기준금액이에요. 고객님은 가만히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볼이나 잘 비비셔요. 말하지 마세요. 왜 고객에게 말을 꺼내게 합니까? 지가 좋아서 말을 꺼내게 하는 기법. 잘 보시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대출을 물어봅니까? 처음 봤는데. 고객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힘드네요. 70에서 85만 원 정도는 대출비를 내고 있네요. 고객님, 여기서부터 네 번째 포인트. 고객과 웃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객님, 고객이 물어봐요. 내가 부인 모르게 내 엄마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생활비입니까? 아니에요, 고객님. 급하진 않지만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나의 교육이에요. 애들 교육이 아니라 내 교육이에요. 왜 나는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감정적 호소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지적 접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며느리가 되셔야 됩니까? 왜 나는 술 한 잔도 제대로 못 먹는 아빠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하고 다를 게 뭡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갑니다. 여기에서 감성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가슴이 울렁거리게 해줘야 됩니다. 골프 치세요. 제발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더 늦기 전에 나이가 47세이신 사모님이시니까 백 하나 사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웃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 정도는 자기개발비를 쓰지 않으면 엥겔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나는 나의 지식을 다 보여줬습니다. 고객이 지금부터 고객이 이 금액을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고객님, 애들 교육비 포함해서 생활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나가나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면 거의 400만 원 나갑니다. 이미 우리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수는 280이어야 되는데 400 쓰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부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강주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사실입니다. 4인 가족이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애들 교육비가 학원 3개 보내버리면. 진짜입니다. 저축 투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고액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2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저축을 하지 않으면 70 넘어서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우리 매번 교육 때 그렇고 하는 교육이에요. 맞습니까? 저축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우리는 조종 들어가는 겁니다. 조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백지 설계를 통한 가족털이 아니면 고액 계약을 이끄는 방법을 합니다. 이건 거의 맞춰져 있어요. 네. 700만 원인데 70만 원 정도는 내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40에서 50만 원을 내고 있대요. 자기 다 갖춰줬대요. 메리차지에 기계약 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액이 나옵니다. 대출 원리금 아니나 다를까 100만 원을 내고 있답니다. 서울에 아까 5억짜리 집이었죠? 5억짜리 집이면 강동구 그리고 강북구는 5억에서 6억이 30평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40대가 2억 대출 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구명종 끼고 있다면 대출 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아까쯤에 우리는 부자지수 90% 나온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조정해 주겠다는데 좋은 일 하러 가는데
뭐가 남자 고객을 원하고 무슨 여자 고객을 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전자 검사 40만원짜리 공짜로 해주고 이 좋은 자료 보여주면서 감성 터치로 들어가고 자기가 스스로 조정하게끔. 그랬더니 자기개발비 택도 없는 소리랍니다. 나는 내 후배한테 술 한 잔도 못 산답니다. 아니요, 나는 개모임을 모여도요 애들 키우느라고 더치페이 한답니다. 그 훌륭한 사모님이, 그 훌륭한 아드님이 자기 엄마 아빠가 들으면 마음 아프지요. 자기개발비 20만원도 안 쓴답니다. 합하니까 700이라고 가정합시다. 700이라고 가정합시다. 조정 들어갑니다. 고객님이 바꿀 수 없는 것은요, 이거 고정이에요. 나가는 대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님,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자, 감정 터치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줄이실랍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도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요, 4인 가족인데 저축 거의 못해요. 50만원도 못해요. 50만원도 못해요. 그래요, 100만원 한다고 또 가정합시다. 100만원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요즘.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원 부자네요. 맞벌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바로 이걸 조정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어떻게 되죠? 이 400만원을 그대로 다른 거, 저는 기계학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같이 부인이 노력해서 이걸 350만원으로 조정해도 우리나라에서 기준금액에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50만원을 조정할까요? 자가용 타는 거,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기타 등등 얘기해서 여기서 50만원 연금 또는 면타종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백지설계의 핵심이에요. 거의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우리나라가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지도 못하면서도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금액에서 조정을 한번 해주는 거고,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계약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여기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이때 주민번호를 안 나오면 잡아내시는 거고, 주민번호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부인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물론 사모님들은 보험을 더 잘 알죠. 이때 바로 기계약조야 OK 마이 보험을 통해서 신한생명에 얼마짜리, 어디에 얼마짜리, 어디에 얼마짜리, 어디에 얼마짜리에 이 표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전 선배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컴퓨터가 있든 없든 기계약이 조회가 되든 안 되든 그 고객이 남자든 여자든 그 고객이 DB든 지인계약이든 내 부인부터 한번 점검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고객을 대했을 때 유전자 검사 DB를 통해서 고객을 만났을 때 TA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민번호를 누가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섭외팀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알려주면서도 찝찝하게 알려주는 그런 영업하지 맙시다. 가서 이거 한번 해줘요. 자기가 좋아서 주민번호 알려줘요. 왜? 내가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걸 알려주니까. 물론 TA에서 우리는 영업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받아내면 조회해서 가기 좋죠. 하지만 이것저것을 다 융합한다면, 첫째,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멘트 외우셔야 돼요. 괜찮죠? 두 번째, 대차대조표에 숫자를 고정자산, 유동자산, 그리고 자산을 끄집어내서 부자지수 답을 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외우는 거. 생저대보자. 65% 맞힌다? 10. 4인 가족이면 40%, 3명이면 30%, 35%. 깔끔하지 않습니까? 거의 내가 먼저 기준액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부 합산 어바우트 월급을 알아본다. 우리는 재무설계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걸 가지고서 길게 뽑아냈던 게 ING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줄여서 5개로 끝낸 겁니다. 깔끔합니까? 여기에 질문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타액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타액을 받으면서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에서 연타종, 그리고 나의 보장성 보험을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서 주민번호, 증권을 받아오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서 더 빠른 계약을 유도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저는
실효 채취는 15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 이 내용 50만원짜리와 조정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를 청약서를 뽑아 올게요. 뭐와 함께? 결과지와 함께요. 지난달 60만원을 하셨던 총액 200, 300을 하셨던 분들의 기법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방법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계약을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TV가 남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험료를 안 알려준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민번호를 안 알려준다고요? 자기는 안 알려주면서 왜 남의 것을 알려고 하십니까? 무조건 접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네, 본능적으로 유전자 검사만 받고 그냥 도망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다 걸립니다. 세상에는 핵심과 노하우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술을 융합해야 되는데 2020년 이 정도의 표 하나는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생저대보자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그러니까 5인 가족 이상이면 저축을 못하는 거죠. 65% 유지시킨다. 10. 진정으로 나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고객에게 도움을 주면서 당당하게 나의 고객이 되게끔 하는 전략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TV를 통한 백지설계 어디 가서 백지설계는 이 정도 내용은 아셔야 백지설계를 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백지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고 이달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한 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